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1985년에 개봉한 백투더퓨처, 1997년에 개봉한 제5원소, 2018년에 공개된 넷플릭스의 얼터드 카본에 이르기까지 잠시나마 자동차가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영화, 드라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점인데요. 1985년, 97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가 하늘을 난다는 것은 관객들에게는 그만큼 미래에는 기술이 발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나 영화를 보는 관객들 모두 언젠가는 자동차가 하늘을 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영화나 드라마의 플라잉카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영화나 드라마일 뿐, 실제로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바퀴가 4개 달린 자동차의 본연의 모습은 아닐 텐데요. 그래도 현재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를 실현시켜줄 또 하나의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알아볼 이야기,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입니다. UAM은 얼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로 이름에 담긴 뜻 그대로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교통 체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교통수단의 변화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UAM 역시 지금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이죠. 현대자동차, 아우디, 에스턴 마틴, 롤스로이스, 포르쉐, 보잉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명가부터 항공기업에 이르기까지 지금이 UAM 시장에 시제품을 공개하며 저마다 UAM 시장의 진출을 공격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UAM 시장은 2020년 70억 달러, 우리 돈 7조 8,400억 원에서 2040년이면 1조 4,740억 달러, 무려 우리 돈 1,651조로 200배 이상의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20년간 무려 연평균 성장률은 30.7%에 이르는 초고속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죠. 커지는 시장의 크기만큼이나 속도까지 현재 모빌리티 기업들에게는 진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새로운 시장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지상의 자동차로나 기차로나 충분히 교통수단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UAM이 과연 시장이 커질 것인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아요. 하지만 20년이 지난 미래에는 UAM이 상용화될 수밖에 없는 도시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의 증가 때문입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에 따르면 201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도시 인구는 지방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했고, 2018년 세계의 도시화율은 55.3%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 인구는 감소하지만 도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도시 인구 집중 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인데요. 2050년이면 전 세계 도시화율은 68.4%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전국의 행정도시별로 인구가 분산되어 있지만 20년 뒤에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몇 개의 도시에서 메가시티 형태로 5천만 인구가 주거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도시화율은 이미 81.5% 수준이며 2050년이면 86.2%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일본 도쿄로 3,747만 명에 달했고, 인도의 델리가 2,851만 명, 중국의 상하이가 2,558만 명으로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2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경우에도 996만 명으로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계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한 메가시티는 10개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33개로 증가할 것이고 2030년에는 43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메가시티의 증가에 걸맞게 효율적인 교통체제가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았었다는 점입니다. 도시에 인구 집중 현상이 탄생시킨 메가시티이지만 인구의 과잉 집중으로 교통 문제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교통 문제는 교통에서 끝나지 않고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소음 발생 등 연쇄적으로 또 다른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며 각종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물론 정부 지자체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철과 대중교통 등을 증대하면서 교통 문제를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지상에는 각종 건물과 시설이, 지하에는 지하철,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망 등이 꽉 차 있고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서 지상과 지하에 신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임시방편의 대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즉, 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은 도시 전체의 거주 적합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UAM입니다.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3D 프린팅, 에너지 저장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어 기술 한계를 극복하고 폭발적인 시너지를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UAM에 가장 적극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은 정통 모빌리티 강호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회사의 모태인 차, 모빌리티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가며 그룹 자체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정체성을 선언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약 60조를 투자할 계획을 밝히며 자동차라는 틀에서 벗어나 UAM 사업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이어가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재계순 2회에 걸맞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UAM 사업 진출을 서두릅니다. 그중 흥미로운 점은 공격적인 인재 영입인데요. 2019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최고위직을 역임한 신재원 UAM 사업부장을 시작으로 항공우주 산업 스타트업인 오프너의 CEO 출신 벤 다이어친을 CTO로 영입하고 이지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를 여성 사회이사로 선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재 영입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UAM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생태계 확장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UAM 사업의 생태계 필수 요건 3가지인 비행체, 인프라, 서비스 부문을 여러 전문 기관과 MOU를 맺으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T,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대, 수출입은행 등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을 통해 비행체 개발과 인프라 스트럭처 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LIG 넥스원과 KAI를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이라면 방산업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모두 현재 연구 중인 UAM 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IG 넥스원은 항공전자 체계 설계와 비행 제어 등의 기술, KAI는 비행체의 수직 이착륙 및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동차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날려야 하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항공기술 지원은 현재 UAM 개발 연구 단계에 있어 현대차에게 훌륭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산 분야 입장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웠던 LIG 넥스원과 KAI 입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기게 된 셈이죠. 앞으로 7년 뒤면은 현대에서 만든 도시명 항공기를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볼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UAM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들을 거쳐야 하는데요. 상용화되기 위한 기술 능력 도달부터 안전 문제까지 체크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UAM 상용화에 있어서 UAM을 새로운 교통체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소용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고도 발전이 필요한 것이 바로 배터리와 소음인데요. 2018년 국제 배터리 세미나에서 우버는 PAV 상용화를 위한 배터리의 스펙을 발표했습니다. 우버에 따르면 PAV가 100km를 비행하기 위해서는 150kWh의 배터리 용량에 kg당 300W의 에너지 밀도 또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5분 이내에 20% 이상 충전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 정도는 되어야 PAV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버가 말한 이 배터리 스펙을 현재 테슬라의 모델 S 100D의 배터리 스펙과 비교해볼 때 현재 배터리 용량과 에너지 밀도 등에서 50% 이상 성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PAV 상용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항공기의 특성상 가벼운 무게가 요구가 되고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상 더 많은 에너지를 담기 위해서는 무게가 더 가중화되기 때문에 비행체에 적용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항공 모빌리티의 배터리로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외에 새로운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란 것이죠.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가 PAV 배터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전고체 배터리는 이름에 담긴 뜻 그대로 현재 액체 상태인 전해질을 고체로 변환하여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 훨씬 더 가벼운 배터리를 말합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막, 안전 용도의 배터리 부품이 줄어드는 대신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활물질을 채워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더욱 높일 수 있죠. 즉,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은 PAV 상용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쓰임새가 단순히 전기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PAV 시장에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음과 환경에 대한 우려도 시민들의 수용성 증대를 위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기존 헬리콥터는 가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500피트 상공에서 약 87dB의 소음을 유발하고 디젤 차량 대비 3배에서 5배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도시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죠. 그래서 PAV는 도시 운영에 적합한 소음 기준과 환경 기준을 충족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AV는 500피트 고도에서 약 62dB의 소음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대화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인데요. 소음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역시도 PAV의 사회적 소용을 더욱더 앞당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UAM의 발달은 UAM과 연계된 수많은 산업들에게도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UAM은 항공,
자동차, 에너지, 소프트웨어, 건설,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이 연계된 초융합 산업으로 각 산업의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ESS 등이 잠재적인 성장 요인이지만 UAM으로 인해서 PAV 배터리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PAV는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에너지의 친환경화, 분산화, 디지털화를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죠. 게다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량화 소재가 필수이면서도 악천후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소재도 필요합니다. 즉, 저중량 고강도의 복합 소재 산업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죠. 게다가 자동차가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PAV도 디지털 기기의 모습을 띠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IoT 센서를 비롯한 각종 통신 장비와 전자제어 유닛의 수요 증가는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UAM 사업으로 각 산업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가면서 UAM은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UAM 생태계로 모여들고 있죠. 제도 및 법률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2030년 이후에 UAM 시장의 성장을 더욱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장한 2030년 이후 앞으로 10여 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년 뒤에 폭풍 성장한 UAM, 그리고 그 10년 뒤를 준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더욱더 펄펄 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 아래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